2008년에 개원을 해가지고 고용노동부하고 손을 잡고 목공 기술, 짜임 기술을 실업자 훈련, 재직자 훈련, 그래서 실업자 훈련에서는 목공방 창업 과정, 또 명장 기능 전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과정에서는 가구 제작 및 목공의 기능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목공예를 전공하고 일본에서 석사하고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해서 제가 배운 걸 가지고 뭔가 사회에 공헌할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하다가 고용노동부하고 손을 잡고 실업자 훈련과 그 정책적인 제도를 따라서 제가 이 문화산업에 기여할 길이 있다는 걸 알고 학교를 개원해서 지금 이렇게 짜맞춤이라든지 이런 가구, 목공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목공은 우리 동양에서 내려오는 전래 전통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른 짜임, 한제짜임, 각제짜임, 거기에 따른 기술, 기능, 그리고 감각적인 디자인. 어느 정도 기능이 완성되면은 그 위에 추구하는 게 감각 또는 디자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장점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은 전통 짜맞춤 방법이 그대로 전통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서양의 하드웨어나 이런 게 많이 발달되지만 그는 좀 깊이가 낮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전통 짜임 기술은 그대로 개선, 보존,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변하는 만큼 기계의 활용도, 공구의 활용도 또는 전동 공구라든지 이런 폭이 넓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흡수해서 더 나은 짜임이라든지 어떤 가공 방법이 기술이 개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힘듭니다. 이게 3D 직종이다 보니까 힘들기 때문에 배우는데 또 긴 시간이 요구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목공, 짜임이라는 의식의 변화, 문화의 저변 확대, 보급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짜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100에 99명일 겁니다. 아마. 그냥 우리가 싼 가구, 중국제 가구만 지금 선호하는 이런 추세거든요. 우리가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화산업인데 이런 것도 우리 한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금 하고 하는데 일단 전통 가구, 전통 짜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방탁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한류의 어떤 문화, 목공 문화, 가구 문화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전통 문화를 가지고도 어떻게 한번 외국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떤 시장을 개척해 준다든지 또는 더 좋은 기술, 라이센스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어떻게 외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기업에 또 투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큰 단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단계에서 10단계까지 간다면 1, 2단계는 DIY를 접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3, 4단계, 5단계쯤 갔을 때는 짜임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정말 고부가가치 있는 이런 전통 짜임 기술로 해가지고 좋은 작품,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한데 DIY는 1단계, 2단계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기라든지 동력, 산업이 발달되면은 거기에 시대에 맞춰가야 됩니다. 지금은 큰 제재소가 있는데 굳이 탄개톱으로 켤 필요는 없거든요. 탄개톱으로 원목을 하나 켜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제재소에 가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그런 시간적인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계의 활용도는 시대에 맞춰갖고 산업에 맞춰가지고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은 하드웨어, 더 나은 기술의 기계, 공구들이 발달되면은 도입해서 응용을 해서 더 나은 기술을 또 만들어야 나가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후대에는 전동이 되는 거죠. 2조 가구는 2조 시대에서만 빛을 발휘했던 가구고 지금은 2조 가구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주거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그 외적으로 콘솔, 서양에서 들어오는 콘솔 또는 이제 거실장 또는 식탁, 테이블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조선시대에 식탁이 없었어요. 거실 테이블도 없었습니다. 시대에 맞춰가 변화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지를 이용해서 스케일대로 탑
프론트 사이드 뷰로 해가지고 그리라고 합니다. 먼저 이 도면 작업이 돼야 그 가구의 구조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다음에 세부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 어떤 짜임이 들어갈 것인가를 디테일하게끔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기를 해서 재단 작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일련 과정들이 반복되면은 캐드라든지 뭐 어떤 디자인 스케치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죠. 프로그램도 프로세스도 물론 부족하고 부재 치수에 따른 비례가 일반인들은 감을 못 잡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틀을 하나 짭니다. 짜면은 3등분을 합니다.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3등분을 합니다만서도 그냥 일반인들은 가해 쪽을 넓게 한다든지 가운데 촉을 좁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례라든지 길이에 부재 치수가 이 촉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3분의 1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까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식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어느 정도 기술, 기능을 연마한 다음에 이런 디자인 작업 또는 제도 도면 작업, 스케치업이라든지 캐드 이런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캐드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무 그 영문도 모릅니다. 뭘 어떻게 가구를 설계를 해야 되고 부재의 치수라든지 두께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 춤을 본업화하는 것은 그 산업에서도 그 부재의 치수라든지 어떤 재료의 목재의 특성이라든지 재질에 따라서 그 부재의 촉이라든지 이렇게 굵고 또는 두껍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분업화하면은 재단하는 사람은 재단만 할 것이고 또 톱으로 짜임을 가공하는 사람은 가공만 할 것이고 끌로 그 부분을 파내는 사람은 파내는 것만 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짜맞춤에 대한 이해라든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그냥 한 작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업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다면은 분업화해야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야 산업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재단하는 사람은 사방탁자의 치수에 맞게끔 재단을 하겠죠. 기둥, 쇠목을.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치수를 기입하겠죠. 장부, 팔, 장소. 그 위에 먹을 넣는 사람은 먹만 넣겠죠. 그 다음에 각걸기라 하는 걸 동원해가지고 구멍을 내는, 장부 구멍을 내는 사람은 구멍만 내겠죠. 그 다음에 촉을 만드는 사람은 장부기를 이용해서 촉만 만들겠죠. 그 다음에 판재를 끼워갖고 조립하는 사람은 조립만 하겠죠. 그 다음에 도장을 하는 사람이 와서 도장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다면 한 10가지의 프로세스가 나눠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에 있어서는 기술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대량 생산 체계에서는 걸림돌밖에 안 됩니다.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의 활용, 또 기계의 활용, 이것만이 대량 생산 체제에 있어서는 그 경제성, 가격, 이런 모든 대비 가지고 맞춰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저 손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조각을 하잖아요. CNC가 지금은 조각을 다 합니다. 그 장인이 만든 거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CNC가 만든 건 10,000원이면 주고 삽니다. 똑같습니다. 나왔는데. 자, 어느 걸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10,000원짜리를 삽니다. 대량 생산 체계에 있어서는 싸야 됩니다. 가격이. 그리고 보급화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목공의 명장 누구가 만들었다, 인간문화재 누구가 조각했다 그래서 100만 원 주고 같은 제품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익 면에서는 조금 어떤 기여도가 있겠죠. 그러나 질문과 좀 다릅니다만서도 목공방 창업을 실제로 우리 과정에서 수료를 하고 가서 한 분들 예를 들어보면은 마케팅이 가장 어렵다. 판매, 블로그나 카페, 인터넷을 활용을 합니다. 또는 도로변에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와서 보고 선호를 해요. 하는데 중요한 건 가격이더라고요. 비싸요. 원목은 특히나 또 이런 전통 짜임 방식을 써야 되거든요. 나사못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발짝 물러나 버린다. 그런 것이 제일 지금 창업을 하신 분들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대학 교육에 있어서 디자인은 창작 위주의, 조형 위주의 실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대학에서. 전통 분야에서는 기능을 중시합니다. 그 사방탁자가 있다. 그럼 사방탁자를 얼마만큼 재현해낼 수가 있느냐를 기술을 봅니다. 기능과 디자인입니다. 대학에서는 디자인, 창작, 새로운 것을. 그럼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옛날 것 그대로 복원, 재현, 답습입니다. 근데 현대 산업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침대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누가 더 잘 만들겠습니까? 잘 만드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얼마만큼의 디자인이 되느냐, 예쁜, 아름다운 미의 추구. 만약에 침대를 하나 누가 구매를 하러 갔다. 그런데 그 상품을 보고 100명이 쏙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훌륭한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구매자가 그 디자인까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걸 구매합니까? 나무값이 얼만데 공임이 며칠 하루만 하면 만들 것인데 라는 이런 가볍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 디자인에 대한 비중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두지를 않습니다. 소비자가 디자인은 분명히 기술보다는 우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명장 인간문화재들 이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새로운 가구, 새로운 작품에 있어서의 현실에 맞는 그런 가구를 스스로 스케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부족하고, 반면으로 대학에서 못 배운, 우리가 대학에서 그렇게 기능을 많이 그렇게 중요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명장이라든지 전통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기술력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통 산업 분야하고 현대가 조금 단절되어 있는데 여기 잘 융화만 된다면은 얼마든지 더 나은 현 시대에 맞는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은 자기의 디자인 바이 이름을 걸고 그 퀄리티를 인정받습니다. 작가의 지명도에 따라서 인정을 받습니다. 작품으로서는 인정을 받는데 우리가 산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식탁, 하나의 침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디자인에 대한 그 비용까지 소비자가 지고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소비층이 얇겠죠. 아무래도 얇겠죠. 예. 그래서 디자인에 있어서 전통 결부법은 여러 수십 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DIY로 주부나 또는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부터 시작한다면 가능하죠. 어려운 삼방연기라든지 장부짜임이라든지 또는 숨은 주목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DIY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이해를 못 하겠죠. 처음부터 단계별로 조금씩 올려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그 브랜드화 시킨다 하면은 그 브랜드라 하는 회사가 자기 회사의 퀄리티에 맞게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유통 또는 앱 서비스까지 해주고 또 어떤 설명서까지 첨부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짜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까지 설명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좀 시장이 많이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유럽풍의 회사들이 일본에서 자체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덴마크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본에서 가지고 메이드 인 일본에서 만들어 가지고 스웨덴 브랜드가 나가는 거죠, 세계로.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일본에서 많이 캐치를 합니다. 지금 자료가 거의 많이 부족하죠. 없고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고 지역마다의 용어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목공 전체 우리 전국에 있는 명장,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의 협조를 얻어야 될 거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또 산업에 있는 이런 분들의 그걸 협조를 얻어가지고 용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짜임의 결부 방법은 말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뭐 70여 가지라 하는 분들도 있고, 100여 가지가 넘는다 하는 분들도 있고. 조선시대의 유물이 남아있어 가지고 70여 가지, 100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도 다른 짜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뭐 아무개가 자기만의 창작으로 만들었던 그런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유물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까지 다 뭐 추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맨 먼저 시작해야 될 거는 용어의 정립이 제일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무는 홍송입니다. 홍송, 지금은 우리나라 춘향목, 금강목, 금강송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북미산, 미국의 로키 산맥에 있는 캐나다 접경 지역에 있는 원시림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렇게 미홍송이라고 표현하죠. 윤가, 사방탁자 이런 각재 짜임을 할 때 고등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재 짜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쓰고, 이건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옛 선조들이 좋아했던 느티나무, 선비장 또는 반다지 또는 농 이런 부분에 느티나무를 많이 썼고, 요 느티나무는 귀하니까는 오치를 많이 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이거는 중나무입니다. 가중나무, 참중나무. 제가 아는 가중나무는 좀 연두색으로 연하고 수는 못 먹는다고 알고 있고, 참중나무는 가죽보다는 붉은 진액이 많이 나오는데 그 참죽 수는 꺾어서 봄에 데쳐서 먹는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산 월낫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호두나무 또는 추자목이라고 사용하는데, 이거는 색깔이 검기 때문에 서랍의 스파판이라든지 또는 가구의 변죽 부분, 포인트를 강조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오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굴피, 상수리 뭐 이런 참나무죠. 참나무, 소스리, 우리 경상도 방언은 소스리, 굴피 이런. 굴피는 열매가 크고 소스리는 작은 건데, 이런 나무인데 지금은 서양에서, 이것도 미국에서 들어오는 오크입니다. 이 오크는 우리가 지금 실습할 때 많이 오크하고 요 홍송은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단단한 거 짜임할 때는 요 오크를 사용하고, 좀 각재라든지 이런 연한 걸 쓸 때는, 좀 무른 재질의 나무를 쓸 때는 홍송을 사용하고, 그 외에 여기는 없습니다만 오동나무, 서랍재로 사용되는 오동나무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